자, 유형 12를 보면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여기 말이 한글로 잘 나와 있는데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하래. 뭐 방정식이 나올 수 있고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된 거 not P,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기 쉬운 경우에는 이 명제를 가지고 하지 말고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우에 의한 증명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해보자. 여기서 이걸 하면은 쉬운 경우 여기서부터 not P,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기 쉬운 경우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은 문제 지문상에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P면 Q이다 이쪽에서 같지 않다 이런 게 나와 있던지 아니면 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필기를 해 놓도록 할게.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 힘들어. 그리고 또는 합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만족한다는 걸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대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1237번. 그래서 문제 지문을 봤더니 또는이 나왔네. 자, 여기서 얘가 P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가 되겠지.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보다 크면 A가 K보다 크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 때문에 얘를 대우를 써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지붕을? 자,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not Q이면 not P이다로 이렇게 바뀌어볼게. 그러면 얘를 부정해서 가정적으로 가져오면 또는 이고로 바뀌겠죠? 그래서 A가 K 이하다 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P 가정의 부정도 요 부등호만 바꾸면 된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2 이하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요게 결론에 있는 이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이고 얘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A 플러스 B는 K 마이너스 1 이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 한번 해볼게. 자, 가정 쪽에서 여기가 K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A 플러스 B가.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2가 있으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정 부분의 모든 값은 결론 부분에 다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둘 다 큰 쪽에 늘이 붙어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적인 정답은 K 값은 3 이하다 라고 해서 실수 K의 최대값은 5번 3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그쵸? 쉽게 저기 챙겨. 너 몇 시에 잤어? 새벽에 잤겠어. 자, 일단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잠깐 언급하고 갈 거는 지금 또는이 나온 거를 대우로 하는 방법을 하나 했죠.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얘야. 아니다가 나온 표현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아니다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100%야. 대우를 쓰는 거야. 얘가 2다니까 결국 X 값이 2이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X 값 2가 여기에 한 근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실수 K 값을 찾아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우를 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한번 들어놓으라고 부등호가 또는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고 나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넘어가서 한 3문제 정도가 있는데 42번이 좋은 문제인 것 같아. 42번. 자, 고난도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집합에서 했던 파트의 문제야. 그래서 조금 한번 신경을 써볼게. 자, 집합에서 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는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A는 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가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A 집합은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요 정도까지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게.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게 나와서 대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포함되지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로 나왔을 때도 얘는 대우를 쓰는 거야. 그래서 대우를 썼더니 만약에 A가 A 집합의 원소이면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 얘도 A 집합의 원소가 된다. 보통 이거 집합 문제 풀 때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요거 하나 너희들 바꿀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나아간 거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우리는 확실하게 0이라는 원소를 알고 있네. 자, 그러면 A에다가 0을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도 무조건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다시 집어넣어. 원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A에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니까 2가 원소가 되겠네. 너무 쉽게 또 2를 하나 찾았지? 자, 그러면 2도 원소니까 2를 하나 또 집어넣어. 그랬더니 2의 제곱 마이너스 2 또 2가 원소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순환형은 여기서 스톱이 돼버린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조건입니다. 다 조건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돼야 되겠대.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에 하나의 원소가 무조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임의로 내가 K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 됐습니까? 자, 일단 순환이 되는 거는 얘이면 얘가 무조건 나오고 얘이면 얘가 무조건 나오고 얘는 다시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 3개가 아닌 만약 다른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소는 5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치? 꼭 4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K를 집어넣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2가 어떤 A집합의 원소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저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여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0이 돼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가 돼도 되고 그리고 얘가 K 자기 자신이 돼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4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느냐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별표 친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놓고 그 다음 해석을 가보도록 할게. 근데 저기서는 일단 저렇게 하긴 했지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일일이 다시 봐줘야 돼.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고난도라고 붙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도. 그래도 어떻게 8시에 와졌어? 아까 못 온다고 했었잖아. 늦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쌤이 그래도 좀 양해를 해주셨어? 그럼 다행인데. 민준아 이제 시험 끝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기말. 너무 늦게 자지 마. 네, 예.
됐습니까? 한 경우씩 가볼게. 자, 1번의 경우 얘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k 값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가볼게. k 값이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 k 값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라는 가정을 해볼게. 루트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네? 얘가 만약에 루트 2면, 즉 0, 마이너스 2 루트 2면 0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서 여기서 끝났었는데 얘에서 루트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다시 일로 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여기로 가고 더 이상 벗어나게 나오진 않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루트 2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될 수 있는 거는 0에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0 나왔죠? 그러면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로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도 0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2 나오고 다시 2 나오고 여기서 딱 스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원소는 4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얘가 이거보다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k 값은 0이죠.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원소는 3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모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세 번째, 자, k제곱 마이너스 2가 2라는 것은 k제곱은 4란 뜻이야. k제곱이 4란 뜻은 k값이 풀마이지. 풀마이는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2든 마이너스 2든 원소는 3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k값이 풀마 2여도 4개가 될 수 없으니까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가볼게. 여기가 k제곱 마이너스 2야. 얘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가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는 0. 근데 2는 되면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살살 찾아낼 수 있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여기서 0,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라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자체적으로 2처럼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자기 자신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또 벗어나는 숫자는 없죠? 4개가. 그러면 될 수 있는 종류는 A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총 3가지.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렵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합시다. 필기를. 다 조건 때문에 하나의 원소를 더 찾는 저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다시 한 번들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 필기하는 동안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항상 저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해 줍시다라는 뜻이야. 다 필기했네? 의미 나는 내용은 없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고난도를 한번 해봤고, 물론 고난도라고 해서 내가 다 풀어줄 건 아닌데 얘는 집합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본 거고. 자, 그 다음 13번 유형 가볼게. 3단 논법이라고 나와 있네. 그냥 말로 예전에 뭐 수학자들도 많이 얘기한 건데, 얘는 P가 Q에 포함된다. 얘는 Q가 R에 포함된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은 P는 R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세 개가 어떤 논법을 가지고 이어진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P가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시켜 볼게. P가 Q로 가고 Q가 R이 가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돼서 R이 P로 간대.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고 R은 P에 포함되고 이렇게 돼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 P, Q, R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순환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순환형. 이렇게 순환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 P하고 Q하고 R이 다 같을 때. 자, 요거 하나만 필기를 더 해두시고 문제를 진행하도록 할게. 간혹 3개짜리에서 순환형 나오는 경우도 문제 지문상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화살표가 이어진다? 근데 계속 돈다? 그러면 그 도는 것들은 다 같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다 됐니?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 자, 이 세 조건이 모두 참일 때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명제에 대해서는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연결고리를 일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대우를 쓰는 거야. 3단론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우를 쓸게. 요놈의 대우를 쓰면은 R은 not P, 그 다음 대우 쓰면은 not R은 not Q. 요렇게 돼서 대우를 두 개를 딱 썼죠. 자, 그러면 어떤 두 개를 대우를 쓰면 당연히 문제상 연결고리가 없게 나올 수 없단 말이야. 무조건 연결고리가 있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Q가 R로 가고 R이 not P로 갔으니까 요 두 개에 의해서 우리는 Q가 not P로 간다. 요거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여기서 not B가 어디에요? 잘못 적었나? 아니죠? 예, 됐고. 여기도 있네? 얘 두 개로 할 수도 있겠지? P가 나달로 갔고 나달이 not Q로 간대. 그러면 P는 not Q로 간다. 근데 그랬더니 이거 두 개가 서로 대우 관계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단 논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보기에서 있는 거 찾아봅시다. P가 Q로 가는 거는 만들 수가 없죠? P가 not Q로 가는 거. 여기 있죠? 2번. 항상 참이죠. not P가 Q로 가는 거 없고 나머지 당연히 없겠죠. 참인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우를 쓰고 3단 논법을 만들었더니 그제서야 이어지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46번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 한번 연습 삼아서 풀고 다음 문제로 갈게. 대우를 쓰고 3단 논법 만들고 하면 4개가 추가적으로 나왔죠. 거기서 있는 것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얘는 대우가 없네? 요거 대우되죠? 3단 논법? P가 나달이 있나? 없네. 다시 대우. 여기 하나 있네. 쓸 건 다 썼는데 2개밖에 없다고? 적어도 3개, 4개는 나올 텐데. 니은, 미음. 맞네. 니은, 미음 2개밖에 안 나오네? 오케이. 요거에 대우를 썼더니 바로 딱 튀어나왔고, 그지? 얘는 대우가 없어서 써놨고, 그 다음에 산반논법 했더니 얘가 나왔고, 요거에 대우를 썼더니 얘가 딱 튀어나오고. 요런 정도? 그걸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이제 48번. 요거 별표 하나 치실까요? 내가 어려워서 별표를 칠하는 거 아니냐. 레벨 3라고 별표를 칠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뭐냐면, 그냥 쭉 했더니 3단 논법이 만들어져서 연결 고르기 해서 그냥 또 3단 논법을 쓴 거야. 그런데 요거를 하라고 지금 한 거야. 얘가 참임을 보여야 되는데 주어진 거는 이 2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은 뭐가 더 있습니까?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언제 해볼게? 하는 방법, 이 풀이 방법을 외우란 뜻이야. 어려운 건 아니야. P에서 출발해서 R로 도착을 해야 돼. 여기서 일로 갔다가 어떻게 갔다가 일로 도착을 해야 돼. 몇 번 거칠지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첫 번째, P에서 출발하게끔 하는 것은 여기에 존재하죠. 그러면 P가 not Q로 간다는 건 저거 너 했네, 그지? 그런데 우리가 R로 도착하는 거는 여기서 만들 수 있죠. 이거에 대우를 썼더니 S가 R로 가니까 S가 R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겠죠. 대우를 통해서. 근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우리가 찾으라는 건 뭐냐면 얘만 더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요 중에서 찾아서 있느냐를 봤더니 없죠? 있나? not Q... 없죠? 그러면 이 명제가 없으면 대우도 참이니까 요거에 대우는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지. 얘가 이쪽으로 오면 not S가 되는 것이고 not Q를 이쪽으로 가면서 대우 쓰면은 얘는 Q가 되는 것이. 그럼 얘가 없으면 얘라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 이렇게 정답이다 라고 만들 수 있는 이런 논리들. 그래서 구하는 거에서부터 먼저 출발해 줘야 되는 좀 풀기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든 거야. 그래서 13번 유형까지가 좀 그나마 해볼 만한 거. 자, 14번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14번부터. 유형 14부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기 명칭을 한번 좀 잘 봅시다. 예전에 뭐 명제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요 파트가 좀 어렵다는 것은 익히 드러났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요런 식으로 해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P라는 그림이 Q라는 그림에 포함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가 P에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Q가 더 작고 P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2가지를 모두 다 할 때 한 말로, 저긴 지금 바꿔놨거든? 더 헷갈리니까 나는 무조건 P는 Q이기 위한, 위에 거는 무슨 조건이고 아래 거는 무슨 조건인지 이렇게 구분을 시켜줄게. 자, 이런 식으로 작은 P가 Q에 들어가는 이런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P가 더 크고 Q가 더 작다? 그러면 큰 거가 먼저 출발했다? 그러면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요거 하나만 위쪽에다가 필기를 해놓을게. 위에 거는 작은 거 앞에 나왔으니까 충분. 아래쪽에서는 더 큰 거가 먼저 나왔으면 얘는 필요 조건. 이런 포함 관계로 하나 예를 들도록 할게. 아, 그런 거, 요런 것도 있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여기서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Q가 P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네. 그래서 둘 다 써주기. 결국 같은 놈들은 필요 충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249번이 문제가 5개짜리야. 그래서 하나씩 볼게. 요거 잘 안 되면 큰일 난다. 자, 지금 뭘 묻냐면 PQ가 이렇게 있을 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그러면 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죠? P가 더 커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저 포함 관계를 가진다. 얘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함 관계고, 요거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P가 Q에 포함된다. 그지? 그래서 알고 있는 방향이면은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과 반대 이렇게 되는 거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x가 4보다 작다고, 얘는 x가 5보다 작다죠? 그러면 4보다 작다가 더 작은 거죠?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 부등호 방향,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3 이상 3이야. 그러면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또 이런 관계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얘 3집어넣어도 성립하고 다른 하나의 해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이렇게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찾는 얘. 자, 일단 답은 찾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다른 보기도 우리는 다 같이 해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해석을 가볼게. 곱해서 0이라는 것은 x는 0 또는 y는 0 이걸 의미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말하고 어떻니? 똑같죠? 그러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자, 마지막 해석 가볼게. 5번. 자, 얘는 절대값 x, y는 x, y 이렇게 돼버리겠네. 자, 절대값이 그대로 풀린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0 이상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결국 x, y 얘가 0 이상이래. 그럼 x 곱해서 x, y 곱해서 0 이상이라는 뜻은 뭐니? 둘 다 플러스여도 되고 둘 다 마이너스여도 되고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하나가 0이고 플러스, 하나가 0이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야. 그럼 총 4가지 조건이나 있어. 근데 얘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일이 이거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할 거는 뭐를 한번 해볼까? (53번) 한번 풀어볼래?
명제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아까 전에 그 문제를 왜 푼 거냐면 이 문제 때문에 미리 푼 거야. P 부분에서 힌트가 벌써 다 나왔죠? 아니야, 몇 번 나왔니? 네. 1번? 기억? 요 조건이 있죠? 제곱해서 두 개 더해서 0 된다는 걸 했을 때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럼 절대값 씌웠을 때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둘 다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서 Q는 2고 이렇게 표현해놓을게. 그냥 셋 다 0이라도 상관없는데 R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도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됐을 때 P, Q 관계를 볼게. 얘는 둘 다 0일 때만 되는데 얘는 물론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지만 0이고 플러스여도 상관없지. 그러면 P가 더 크죠? 그러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필요 조건인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 되면 충분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RP. 얘하고 얘를 봤을 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돼. x 0 이상, y 0 이상. 그런데 x가 0 이하, y가 0 이하. 이것도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경우의 수가 p가 더 많아. 그러면 p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충분 조건, 맞죠? 그래서 니은까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QR. Q랑 R 되는 거. 얘는 둘 다 0일 때만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여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R이 더 경우의 수가 더 많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아니고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필요 충분 조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 나와. 헷갈릴 거야. 그렇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18번 유형까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요 한 유형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좀 뒷부분도 가보면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거 절대값 씌워진 이런 거 나왔을 때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가 뭐가 더 많이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포함관계를 그려놓고 필요냐? 이런 부등 오면 필요, 이런 부등 오면 충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 요건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를 가지는 거. 요거는 한번 복습이니까 잘 봐. 자, 15번 유형 갈게. 자, 항상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이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충분 조건이면은 이런 포함 관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필요 조건이면 이런 포함 관계니까 Q가 더 작다. 그래서 Q가 P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필요 충분은 서로 같다. 그래서 PQ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할 거는 첫 번째, 요거 가볼게. 자, 일단 간단한 거 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충분 조건이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 되네. 그럼 P가 Q에 포함되는 P 하고 Q. 그런데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 U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석을 해볼게. 자, 기억에서 Q는 P에 포함된다. 당연히 틀렸다는 얘기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랑 Q랑 겹쳐지는 부분은 P. 얘는 참. 그 다음에 Q에서 P를 뺀다? 그러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살아남죠? 그래서 공집합 파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P의 여집합.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 P의 여집합이야. 그거랑 어떤 부분? Q랑 합쳐버렸네?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을이 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여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야. 57번 한번 풀어볼래?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놔 볼래? 쌤이 그린 거랑 똑같은지 한번 볼게. 전체 집합 U까지 한번 그려가지고 PQR을 한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딱 그리는 방법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다른 거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는 R과 Q는 서로소 관계. 요거를 조금 기억해 준다면 문제를 좀 쉽게, R이라는 것을 Q와 서로소가 되게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어떤 하나가 다른 거에 여집합에 포함될 때는 그 두 개는, 여집합을 제외한 그 두 개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도,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더 쉬울 거니까. 자, 1번 PQ 겹쳐지는 거는 P니까 1번은 틀렸다, 그지? 그 다음에 QR, Q와 R을 합하면은 그냥 이거 두 개인데 R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얘는 P-R을 의미하죠. P에서 R, PR도 서로소니까 서로소일 때는 앞에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P가 되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R, -Q 서로소니까 뒤에 앞에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랑 R의 여집합을 합한다? P랑 R의 여집합을 합하면 뭐가 되겠니? 그냥 R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아니라 R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런 정도만 하면은 쉽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집합에서 했던 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요 표현만 또 하나 잘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라는 것을 조금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하나 했을 거야. 저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집합이 있고 다른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 얘 두 개를 합쳤는데도 공집합 파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A도 파이이고 B도 파이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둘 다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요거도 요렇게 딱 하면 별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얘도 파이이고 얘도 파이이다. 요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미리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거 P-R, P에서 R을 뺐는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대. 그럼 당연히 P가 R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Q에서 R에 여집합을 뺐는데 아무것도 없대. 그럼 당연히 또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약간 3단 논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여집합을 씌우고 여기에 여집합을 씌우면은 얘는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P는 R에 포함되고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P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R이 그 다음 작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더 크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항상 여집합을 제외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우리는 이 여백 부분을 Q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거 해놓고 1, 2, 3, 4, 5 중에서 맞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풀어볼래? 1, 2, 3, 4, 5. 그 중에서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은 뭔지. 일단 요거 할 때 요거 해놓고 하면 되겠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예 몇 번 나왔니? 2번 맞니? 오케이. 2번 안 되는 사람 얘기하시고 다른 거 해줄 테니까. 2번 나왔니?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 가자. 필요 충분 조건이 18유형까지 해서 문제가 조금 많으니까 조금, 근데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16번 유형 가볼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요번에는 방정식. 17번 유형은 부등식이고, 방정식에서 충분 필요를 가지고 어떻게 포함 관계를 가지고 간다. 그럼 방정식이면 x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뭐 포함 관계에 따라서 x 값을 그 어떤 숫자를 포함하는 미지수가 뭔지를 찾아내시오, 이런 뜻이고, 여기 나와 있네. 아니다라는 게 나오면 대우를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한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한 문제. 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꼬아놓은 게 요 문제야. 1262번을 볼게. 자, 일단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우리는 아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요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화살표로 생각해봐. 요렇게 벌어진 쪽으로 화살표가 가니까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P이면 Q이면 P이다, 요렇게 나오네. 그러면 요거이면 요거이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는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하면은 not P, X 값이 3이면 저 방정식은 0이 돼야 된다라는 A 값을 찾으시오.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필요 조건 나왔을 때도 얘 이런 순차적으로 3번만 하면은 상수 A 값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이건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 그런데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레벨 3는 2개나 있네. 그러면 레벨 3 둘 중에 하나를 가보자. 63번을 가볼게. 자, 일단 뭐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니까 얘는 4라는 것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생각해봐.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1, 그 다음에 x-a 는 0. 그래서 x값이 2하고 a인데 4라는 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 값이 4다라는 이런 정도까지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괜찮으시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q에서 찾은 해 1하고 4를 우리는 얘가 두 개가 두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4를 집어넣어 봤어. 4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5가 되네. 얘가 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식과 요식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되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5고 C 값은 4이다. 그래서 A, B, C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얘는 3이라는 정답이 나오겠다. 이런 정도가 되겠네, 그치? 자, 필기를 해 놓으시고. 레벨 3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되었습니까? 부등식도 하나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합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거니까 요거 가볼게. 집합에서 풀었던 문제랑 흡사합니다. 이거 이제 말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덧붙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는 포함 관계를 먼저 보고 가야 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그럼 not R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P 나와 있고 Q 나와 있고 우리는 필요한 게 not R이야. 그럼 여기서 not R을 먼저 범위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X 값은 B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not R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포함관계에서 요거 잘 보니까 3단론법이지. P는 어디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되네, 앞에 거. 그런데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네. 아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그럼 부등식에서는 우리는 항상 가장 작은 걸 먼저 그려주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선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아래 여집합 B보다 더 크다를 먼저 제일 처음으로 그리시고, 얘가 아래 여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P라는 집합이 여기 있네. 근데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얘가 요 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요쯤에 4가 있어서 얘를 포함하게 이렇게 그려야지만 얘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P 집합이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마지막 Q. Q는 X값이 A보다 이상. 그럼 이 노란색, 주황색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A 값은 여기 있으면서 색칠되고 요렇게 들어가면 얘가 Q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저 포함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렇다면 큰 게 눈이 붙어 있네. 그러면 요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얘는 둘 다 같이 구멍 뚫렸으니까 당연히 또 눈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A-B의 최대값을 원하겠대. 앞에 게 크면 클수록 좋고 뒤에 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러면 앞에 거는 제일 큰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고 빼기 뒤에 거는 B 값은 제일 작은 4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레벨 3지만 할만하죠? 너희는 대표 유형을 하나 풀어볼래? 66번 하나 풀어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이제 남은 거는 한 유형만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은 끝이 나. 그러면 이제 증명에 관련된 문제로 가는 겁니다. 당신이 왜 늦었는데 내 전화 안 받아? 전화한테 전화하는데. 아니 올라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거 아니야. 저 바로 제출해. 바로 내가 아니 교실에 올라와서 내가 전화 온 거 안 나와 있었어? 아 전화 어플을 끄지도 않았다. 야 늦으면 몇 분 정도 늦겠다고 좀 연락을 줘 얘들아. 내가 내려가서 몇 명을 계속 매일 전화해야 되잖아. 5분 늦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오케이 딱 이렇게 보내주잖아. 2번 나오십니까? 안 되시는 분 얘기하시고. 안 돼요. 안 됩니까? 가볼게. 자, 일단 P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6 이상 그 다음에 5 이하 됐고, 얘 절대값 풀면은 2 마이너스 k보다 크고 x 값은 2 플러스 k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 일단 됐지? 자,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요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더 작아. 그럼 우리 수직선상에 작은 걸 항상 먼저 그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2-k, 2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작은 걸 먼저 그리자 해서 q, 그 다음에 큰 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색칠한 다음에 쭉 만들어서 얘가 p. 자, 뭐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큰 거에 색칠돼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말고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요 두 개. 여기서는 k 값이 8 이하, 여기서는 k 값이 3 이하. 그런데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얘기 때문에 자연수 k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둘 다 만족한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그러면 이거 두 개 겹쳐지는 부분은 얘잖아.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뒤에 넘겨봅시다. 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유형이 제일 쉬워요. 화살표만 잘 그으면 돼. 화살표.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 중에 순환형이 되면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 18번 유형하고 나서는 이제 증명이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까다롭고 조금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좀 쉽겠지만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일단 18번 하고 나서 19번 가볼게. 자,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했죠?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서술형이면 두 줄을 그어서 하시고, 근데 객관식이면 굳이 두 줄을 그을 필요는 없겠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는 거야. 자, 이거 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네. 그럼 오른쪽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그럼 R을 여기다가 적으면 얘는 반대로, 필요 조건은 항상 반대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하면 끝나. 자, 그러면 P가 R로 가고 R은 Q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걸로 나와 있는 것이 없죠, 아무것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우를 쓰면 되겠네. 요 놈에 대한 대우는 not R이 not P로 간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우는 not Q가 not R로 간다. 그럼 이 둘 중에 있는 것을 찾으시오 라는 뜻이네. 또 있네. 이거 두 개 있네. 대우 쓰면은 not Q가 산단논법에서 not P로 간다.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해결될 거야. 두 개? 없는데? 그러네. 1번도 되네. 그러면 1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렵지 않은 유형이라서 요거는 요런 정도 하면은 충분히 화살표만 잘 그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유형 19, 20 두 개를 한꺼번에 볼게. 잘 봐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기류법을 이용한 명제,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두 유형의 문제 수가 지금 몇 개냐면 총 6개 문제죠? 6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볼래? 자, 6개 문제를 풀 때, 물론 너희 학교들은 뭐 3년 전에 고1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형태냐면 어떤 명제가 주어지고 그걸 참임을 증명하시오 했을 때 네모칸으로 해서 전부 다 구멍 뚫어 놓은 거야. 가나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보편적으로 조금 양심이 있는 선생님들이겠지. 왜? 네모칸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거 명제할 때 증명할 때는 선생님
표정들을 잘 봐야 돼.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서술형에 얘만 딱 주어져.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똑같이 서술해야 돼. 근데 이거 서술하는 것을 다른 문제집에 있는 것을 그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선생님이 서술형에서 이런 대우에 의한 증명, 그 다음에 기류법을 강조하느냐 안 강조하느냐 그거를 너희가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다 서술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 그래서 가볼게. 80번부터 하나씩 가볼 테니까. 자, 대우에 의한 증명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할 때 이 명제의 말 자체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럼 대우에 의한 증명은 무조건 대우를 써놓고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민기? 어떤 제곱한 것이 3의 배수면은 그놈은 3의 배수니? 아니요. 왜? 빨리 얘기해줘. 뭐 때문에 발레를 들어도 되잖아. 어떤 숫자면 그렇게 되니? 안 되니? 민기야? 네?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죠? 근데 루트 3은 3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문제 지문상에 뭐 있니? 자연수 n이 있죠? 그럼 이 명제는 참인 거야. 근데 참인 것을 우리는 거꾸로 증명을 해 보시오라는 뜻이거든? 자, 밑에 가볼게.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전체적으로 끝까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 다가 그냥 구해지면 거기서 스톱하면 돼. 자, 일단 명제의 대우를 썼더니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됐네, 그지? 자,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랑 2인 거, 이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럴 때 시험 지문상 뭐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n 값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 3으로 나눈 나머지 2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 이 문제에서는 k라는 것을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1부터 시작하잖아, 그지? 1만 딱 집어넣어봐. 여기에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니? n 값은 2.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돼버렸지. 그러면 3으로 나오는 나머지가 1이 나오게끔 만들려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와야 됩니까?를 판단해 줘야 돼. 판단해 보면 1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1 나오는 숫자 하려면 3k-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요거 대 만약에 k는 음이 아닌 정수, 요렇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0부터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럴 때는 n 값을 3k 플러스 1 하고 3k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n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는 거. 요거 옆에다가 필기를 잘 해줍시다. 요거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0 집어넣었을 때 1, 0 집어넣었을 때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볼게. 가 조건에서 n이 가일 때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3k-1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걸 볼게. 생략되어 있는 거 n을 제곱하겠대. n제곱이라는 것은 3k-2의 완전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3으로 묶었을 때 여기에 1이 딱 남았네, 그치? 그러면 얘를 똑같이 바꿔줘야 돼.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 요게 1이 남도록 하려면은 3k제곱 마이너스 4k 하고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1 하면 상수항이 4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지죠. 이렇게 해야지만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었대. 그랬더니 n제곱을 했더니 요런 형태로 나왔네. 얘는 뭐가 어떤 숫자일지 몰라도 3을 곱하면 3의 배수야. 그런데 1이 남았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채울 거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n값이 1부터 집어넣잖아. 1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뭐가 되니? 0 만들어졌죠? 그럼 2부터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당연히 이 부분이 훨씬 크니까 자연수가 되겠죠? 얘는 n값이 k값이 k가 1일 때 k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가나다가 다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그 밑에 있는 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답을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겠죠. 자, 30분 됐으니까 유형 19까지만 하고 귀류법은 다음 시간에 할게. 앞쪽에 혹시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았어 오늘.